지난 2월 10일 특강 들으신 분들 아시겠죠? 특강 듣고 나니까 이런 특강이 무료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계속해서 특강의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무료로 하기 때문이죠. 단 무료로 한다고 해서 특강의 질이 낮거나 특강의 퀄리티가 낮지 않죠. 굉장히 고퀄리티의 재료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특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들어오셔서 돈 많이 버실 분들은 들어오시기 바라겠는데요. 주의할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2월 20일 특강을 하는데요. 2월 20일 특강 하는 날 6시 이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무료입니다. 근데 2월 20일 6시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33,000원 받는다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이후에 신청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관계자분들이 미리 신청하신 분들에게 좀 SNS 통해서 알려드리고 이렇게 이제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당일 특강하는 날 당일 6시 이전에 신청을 하셔서 33,000원 아끼시고 무료로 들으신 다음에 시황, 업황, 암호화폐 같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종목도 받아보시고 전략도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공부하셔서 수익 넉넉히 가져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등한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요즘에 좀 급등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가장 첫 번째는 전고체 배터리의 그 상용화가 이제는 연구실에 머무른 게 아니라 실제 산업 전선으로 이동을 해서 경쟁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삼성 SDI가 2027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그런 목표가 로드맵을 통해 가지고 업계에서는 지금 가장 신뢰하고 있는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배터리의 어떤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화재 위험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 같은 경우에 한 2배가량 높아지거든요. 거기에 전기를 충전할 때 들어가는 속도도 한 10배가량 높아지는데 한 10분 정도면 충전이 완충이 돼요. 그리고 거리도 많이 길어지는데 얼만큼 갈 수 있냐면 한 1000km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충전 10분 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서울까지 다시 올 수 있는 2026년 1월에 나온 소식을 보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이 업계 이제 표준으로 굳어지면서 관련 소재 기업들의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고 그동안에 여러 방식이 난립했는데 이제 한 방향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투자자들에게 어떤 확실한 신호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ESS 또는 AI 또는 로봇 관련되어 있는 시장인 거예요. 예전에는 2차 전지 하면 사실은 전기차만 떠올랐거든요.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죠. ESS 시장의 성장이 엄청나니까요.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실은 불안정한 발전이거든요. 전력 생산을 안정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불안정하니까 ESS 쪽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대형 발전소부터 공장이나 뭐 상업 건물 아니면 심지어 일반 가정까지 전기를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ESS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 인프라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인공지능 서버라든지 또는 로봇 그리고 UAM 또 웨어러블 기기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2차전지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AI만 놓고 보더라도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대규모 ESS가 필수니까요. 거기에 로봇 보셨잖아요. CS2026. 로봇이 이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가볍고 오래가는 배터리가 핵심이거든요. 결국 2차전지는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서 에너지의 패러다임이라든지 또 산업 전반을 바꾸는 핵심 기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도 2026년부터 2029년까지 2기가와트시 정도의 ESS 보급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맥켄지가 ESS 시장이 2030년까지 얼마큼 늘어날 거냐 약 한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 쪽에서의 수주 잔고가 140기가와트시 이상 수주했다라고 지난번에 발표했거든요.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됐더라도 ESS 덕분에 지금 실적을 좀 방어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이유는 원자재 얘기 빼놓을 수 없겠죠. 리튬 탄산염 선물 가격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탄산 리튬 가격이 올해 최고치인 킬로그램당 166위안에서 고점을 찍고 지금 조금 빠졌어요. 한 130위안 정도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2025년 6월 잘 아시는 것처럼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죠. 2025년 2월부터 상승했었던 리튬 가격이 지금 얼만큼 올라왔냐? 한 2배 이상 올라왔으니까요.
ESS 수요가 폭발하고 공급망 제한 우려가 겹치면서 리튬 가격이 반등했고 양극재 업체들의 재고 가치가 올라가고 또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주들을 불붙게 만드는 핵심 도화선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리하면 전고체 배터리의 어떤 상용 가시화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장 ESS 쪽에서의 구조적인 성장. 세 번째는 리튬 가격의 회복.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닐까 싶고, 물론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고체 상용화가 지연될 수 있겠죠. 또 중국 쪽에서의 공급 정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명확해졌습니다.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의 어떤 확대,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의 증가라고 하는 메가 트렌드 속에서 2차전지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지금은 기업의 펀더멘탈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꼼꼼히 계산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튬 가격이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차전지 주가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시점입니다.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무엇이고 2차전지 관련주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현재 리튬 가격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보다 60% 상승했고 2025년 6월보다 125% 상승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단순한 리튬 가격의 어떤 랠리의 끝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상승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왜 리튬 가격이 폭등하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공급 측면에 있어서의 쇼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8월부터 중국 CATL의 장시성 리튬 광산이 이제 가동 중단이 됐거든요. 이 광산은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3%를 차지하는 정말 대형 광산이거든요. 더욱이 중국 당국이 장시 리튬 허브에서 22개의 채굴 허가를 완전히 취소합니다. 중국 정부의 반내부화 캠페인의 일환이자 과잉 공급 구조 조정의 신호탄이 작년에 쏘아 올려졌거든요. 그러면서 2022년 이후에 공급 과잉으로 리튬 가격이 정말 10분의 1 수준까지 폭락했었는데 지난 2025년부터 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요인들 때문에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수요 측면에 있어서의 패러다임 전환인 것 같아요. 과거엔 전기차가 리튬 수요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역시나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 증가라든지 또는 전력 저장 지출을 대폭 중국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전기차의 충전 용량을 180기가와트시로 2배가량 늘린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죠. 거기에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ESS 수요가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떠올랐고 특히나 오픈 AI라든지 또는 X.AI가 2030년까지 대규모 GPU 확보 전략을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 있어서 패러다임 전환이 확실하게 일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수요의 쏠림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당국이 4월부터요 배터리 제조에 대한 수출 환급금을 인하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이 수출세 환급 축소를 발표하면서 배터리 관련되어서 22개 품목을 2026년 4월, 그러니까 올해 4월 달부터 환급률을 기존에는 9%였는데 이거를 6%로 낮추고요. 2027년에는 완전히 폐지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좋겠습니까? 대한민국 K배터리가 좋겠죠.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리튬 주문을 이 때문에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런 선구매 수요가 단기 가격을 증폭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여기에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2차전지 관련주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재고 자산의 어떤 가치가 상승하는 거에 따라서 단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예전에 저렴한 가격에 사두었던 리튬 재고가 있죠. 제품은 지금의 비싼 리튬 가격을 반영해서 파니까 원재료는 예전 싼 걸 쓰는데 일시적으로 이익률이 확 올라가는 예전에는 레깅 효과로 고생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레깅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 우리 배터리 셀 업체들하고 양극재 업체들의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여기에 있죠. 두 번째는 판가의 전이력 같아요.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리튬 가격이 올랐을 때 자동차 회사나 또는 에너지 기업의 원재료를 비싸졌으니까 배터리 값 더 올리겠다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죠. 이런 수직 계열화가 잘 된 기업들은
리튬 가격 상승을 성장의 어떤 발판으로 삼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은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수혜주를 찾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반드시 지금 찾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폐배터리 재활용 섹터의 성장 부분인 것 같아요. 리튬 가격이 비싸지면 광산에서 캐는 것보다 다 쓴 배터리, 그러니까 험 배터리에서 뽑아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거든요. 최근 뉴스 보시면 대형 배터리사들이 폐배터리 업체를 아예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를 늘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리튬 가격 급등은 단순한 비용 상승이 아니라 배터리 쪽에서의 수요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무조건 다 오르는 건 아니고요. 이 수직 계열화를 이뤘거나 아니면 폐배터리 쪽에서의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확실한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대장주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2차전지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어떠하였고 2026년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2025년을 2차전지의 어떤 명확한 어떤 키워드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2025년은 생존의 해였다라고 하면 2026년은 선택적 회복의 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업별로 몇 가지 핵심을 좀 짚어드릴게요.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ESS로 살아남은 대장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5년에 매출이 한 23조 나왔고 영업이익이 한 1조가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한 7%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한 130% 급증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고수익 제품 위주의 판매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북미 쪽에서의 ESS 쪽에서의 생산 본격화가 핵심이었죠. 그런데 올해 전망은 매출은 10% 늘 거고 10에서 한 15% 사이로 늘 거고요. 영업이익 규모도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늘 거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나 LG 엔솔의 2026년은 ESS가 게임 체인저입니다. 글로벌 ESS 시장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을 했죠. 그리고 올해 ESS 설치량은 2025년 대비해서 40% 이상 빠르게 늘 거니까요. 거기에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이 수요를 견인할 거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차,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는 그 구매 보조금 일몰로 저성장이 불가피하고요. 이제 하지만 이 46 시리즈 쪽에서 300기가와트시 이상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또 ESS 쪽에서도 140기가와트시 이상의 누적 수주 잔고를 확보했거든요. 구조만 바뀌었지. 뭐에서? 전기차에서 ESS로.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은 탄탄하다는 거죠. 에코프로로 넘어가 볼까요? 에코프로가 2025년 3분기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게 6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거든요. 인도네시아 쪽에 있는 그린 에코니켈 그 지분 인수에 따른 이익 증대라든지 또는 뭐 전구체 아니면 리튬의 신규 고객 확보가 주요했습니다. 특히 ESS 쪽에서의 NCA 양극재가 3분기에 1,600억 원의 전분기 대비해서 100% 정도 증가하죠. 에코프로 BM은 2025년에 헝가리 공장의 그 가동률이 좋아졌고 양극재 수요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올해 포드 전기차 전략 조정을 통해 가지고 실적 전망이 다소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올해 매출 같은 경우에 2,700억 원으로 영업이익도 한 120억 정도 넘을 거거든요. 단기 실적 모멘텀은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니켈이나 아니면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반영이라든지 또 신규 고객 다변화에 따른 어떤 성장은 중장기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에코프로 BM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말씀 좀 드려볼게요. 포스코 퓨처엠이 사실 2025년에 실현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 대비해서 적자로 전환되는 정말 암울한 분석이 나왔으니까요. 아시는 것처럼 GM의 판매 부진, 재고 조정이라든지 또 저가 동률로 인한 어떤 고정비 증가가 겹치면서 암울한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GM하고의 조인트 벤처 6개월간의 가동 중단이라든지 또 포드 계약의 중단 결정 같은 악재가 좀 터져 나오면서 2025년을 시련을 겪었던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하면 2026년은 약간 분위기가 반전되는 분위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위기 두 갈래로 좀 갈라지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매출을 어떤 증권사에서는 한 2조 좀 넘을 거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한 300억 원 이상 나올 거다라고 하는 증권사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5조 원이 넘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영업이익이 1,000억 가까이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증권사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차이는 음극재 쪽에서의 탈중국화 어떤 수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양극재 쪽에서의 가동률이 회복되는 부분들이 두 번째인데, 이거에 대한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은 정말 잘 내부적으로 살펴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LNF로 넘어가면, LNF는 사실 LFP로 승부수를 띄었죠. 사실 LNF도 2024년, 2025년은 악몽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분기를 접어들면서 약간 바닥에서 돌아가는 느낌이죠. 왜냐하면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요. 영업이익이 한 200억 나오고 매출도 한 6,500억 나왔으니까 흑자 전환했거든요. 비결은 뭐냐? LFP였습니다. 하이니켈 제품 사상 최대 출하량이라든지 또 LFP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반등에 성공을 했으니까요. 올해 양극재 출하량 10만 톤 넘게 보고 있는데, 이게 2025년 대비해서 50% 증가한 전망치고요. 매출 3조 넘을 거예요. 영업이익도 한 1,500억 정도 보고 있어서 흑자 체제 진입을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상하고 있고, LFP라든지 ESS 쪽에서 성장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북미 쪽에서 ESS 쪽에서의 성장이 LNF는 핵심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북미 쪽에서 나오는 소식 잘 귀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026년은 K배터리 기업들이 그동안 뿌려놓은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인 투자 결실을 영업이익으로 거둬들이는 첫 번째 해가 올해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한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최근 기사라든지 리포트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건, 올해는 변동성에 흔들릴 때가 아니라 실적이 찍히는 대장주를 꽉 잡고 가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2차전지 고점에 투자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이제는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견딘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지루했던 기다림은 끝나고 이제 실질적인 보상의 구간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2차전지 산업은 기술 혁신이라든지 또는 성장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의 어떤 변동성이라든지 또 공급망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중국 시장의 경쟁 심화 같은 이런 도전을 통해 가지고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컸죠. 특히나 2023년, 2024년, 2025년 동안 중국 보조금 축소라든지 글로벌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관련주들의 높은 변동성과 부진이 이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단순한 어떤 조정 국면이라기보다는 산업 생태계 쪽에서의 어떤 재편, 그리고 기술의 내재화를 위한 어떻게 보면 성장통,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테슬라가요, 4680 배터리 건식 전극 공정을 대량 생산 체계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건 2차 전지 미래 경쟁력 강화의 어떤 강력한 신호탄이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보상 구간에 진입한 이유를 몇 가지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가 테슬라가 4680 건식 전극 양산 성공 소식이에요. 지금 시장이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뉴스죠. 일론 머스크 CEO가 믿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면서 전략적 파트너들을 치켜 세웠죠.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배터리 가격이 지금 2026년 현재 킬로와트 시당 약 80불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내연기관차하고 지금 가격이 역전이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머스크가 언급한 전략적 파트너의 국내 소재 기업인 누구요? LNF. 직접 가능성이 최고조에 지금 달아 있습니다. 자체 생산을 한다 해도 소재사들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증이 된 고품질 소재의 대량 공급이 더 절실해진 시점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025년 4분기 실적이 증명하는 턴어라운드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가장 힘들어하게 했던 가장 큰 원인은 수요 정체하고 메탈 가격의 하락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발표된 LNF의 2025년 4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약 800억 정도 넘게 나왔어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거든요. 이건 시장에 아주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재고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이니켈 양극재의 출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실적 장세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증거고요. 그러면서 숫자로 찍히기 시작한 거죠. 주가는 공포를 딛고 상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 번째는 ESS인 것 같아요. 이제 ESS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천연가스 가격의 어떤 계속된 우상향, 또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제성도 뚜렷해지는 그런 국면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확장이 핵심 동력이니까요.
거기에 오픈 AI라든지 또는 X.AI가 2030년과 2033년 사이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한 250기가와트시고요. X.AI는 100기가와트시가 넘는 용량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ESS 설치량은 2024년이 대비해서 2026년이 한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전환하고 있죠. 올해 2026년은 AI 쪽에서의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ESS 수요가 폭발하는 그런 원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내 배터리 3사 또 2025년부터 준비해온 LFP라든지 또 ESS 전용 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2026년을 전기차를 제외한 ESS라든지 또는 로봇의 수요가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서 매출의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해로 정의하고 있는 걸 보면 뚜렷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요. 올해를 2차 전지는 저는 상저하고에 대한 강한 실적 턴어라운드를 좀 예고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6년 ESS의 실적 가시화라든지 또는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의 양산이 본격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유럽에서의 CO2 규제에 대한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구조적인 회복이 정층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언제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시장을 모니터링 하시면서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력이라든지 성장성이 검증된 기업에 집중하시는 전략이 필요한 시간이 지금 아닐까라고 말씀드립니다. 2차 전지 업황의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눈여겨볼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첫 번째 기업은 2차 전지 하면 이 종목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글로벌 표준이 됐고요. K배터리의 자존심이 됐습니다. 수요 둔화의 파고를 가장 견고하게 버텨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인이죠. 이제는 미국의 IRA 수혜를 넘어서 실질적인 수율의 제왕으로 군림을 하고 있죠. 투자 포인트라고 하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GM이라든지 혼다 또는 현대차 같은 글로벌 OEM사들하고의 합작 법인 공장들이 이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풀 가동할 거고요. 특히 4680 원터리 배터리 양산 쪽에서의 수율은 압도적입니다. 경쟁사들이 따라오지 못할 진입 장벽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든지 또는 북미 시장에서의 점유율 1위를 공고히 하는 필수 보유 종목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닐까 싶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늘 설명드리는 라인이 검정색 라인이죠. 검정색 라인은 저는 1년선이라고 해서 240일로 규정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1년선 부근에 놓여 있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격은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어드리면 1년선 부근 내외에서 움직이는 건 지난번 작년 7월 달 부근에 1년선 위로 올라오는 이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간 위로 올라오고 1년선에서 쉬고 다시 올라왔다가 지금 1년선에서 쉬고 있거든요. 이 패턴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슈팅 나오면 1년선에 터치할 거고 슈팅 나오면 1년선에 터치할 거고 한두 번 정도 터치하는 그런 구간이 전개된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정말 예전과 같은 그런 영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1년선 구간되는 요 자리는 분할 매수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그런 자리고 슈팅이 나오게 되면 이익은 분할 매도로 실현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그러니까 리튬에서부터 폐배터리까지 완벽한 자급체제를 보이는 기업이죠. 배터리 가격이 지금 킬로와트 시당 $80인데 원가 경쟁력이 곧 생존인 시대가 왔잖아요. 이 분야의 끝판왕인 단연 포스코죠. 투자 포인트는 아르헨티나 쪽에서의 염호라든지 호주 광산에서 쏟아져 나오는 리튬이 드디어 실적에 본격적으로 찍히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2026년 현재 리튬 가격이 안정화됐거든요. 자체 광산을 보유한 포스코는 원가 측면에서 다른 양극재 기업 대비해서 압도적인 마진을 확보할 수 있겠죠. 또 원소재 그리고 전구체 또 양극재 폐배터리로 이어지는 이 풀 밸류체인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관세를 방어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방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포스코홀딩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선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작년 7월 달에 1년선을 넘고 그리고 나서 포스코홀딩스도 주가의 흐름이 1년선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다가요. 최근 1월 달 들어서 상승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21선과
뭐 중심선 라인 부근에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년선 기준으로 올랐다가 1년선 부근 떨어지고 다시 올랐다가 1년선 부근 떨어지고를 한두 번 정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21선 자리는 좀 급하게 들어가시는 전략보다는 좀 기다려서 1년선 부근을 터치하는 건 안 할 수도 있지만 1년선 부근 근처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요. 지금은 약간 좀 홀딩하고 관망하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를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분할 매수하는, 그러니까 내가 비중을 좀 더 실겠다라고 하는 전략은 지금 자리는 좀 비추인 것 같고요. 좀 내려오는 그런 자리, 가격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가격대가 32만 원 정도의 가격대 부근이 될 것 같은데요. 32만 원 정도의 가격대의 부근 정도 오게 되면 분할 매수하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종목은 하이니켈 양극재 쪽에서의 절대 강자인 LNF죠. 테슬라를 통해서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고 또 LFP 양극재 신규 수주가 가시화되면서 실적 개선이 지속될 그런 전망이 있으니까요. LFP 양극재 신규 진입이 게임 체인저인 재료이거든요. 또 올해 3분기 LFP 양극재를 연간 3만 톤 규모로 양산을 시작할 거고 올해 말에는 6만 톤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기존의 하이니켈 강자가 LFP 시장까지 진출하는 건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지난 2년 동안 매출 규모 대비해서 재고평가 손실이 굉장히 컸잖아요. 리튬 가격의 반등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미국 비중이 낮은 LNF의 4분기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반면에 미국 비중이 큰 업체들의 출하량은 한 50%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의 이 출하량을 통한 어떤 손실 부분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올해 예상 부채 비율이 한 300% 넘어갈 거고요. 이자 보상 배율이 0.3으로 재무 건전성이 가장 큰 좀 악점이거든요. 하지만 BW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에 성공하게 되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종목을 차트를 통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NF라고 하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 10월 달 정도의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다른 종목들 앞서 말씀드렸던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아니면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7월달, 8월달 부근에 이런 차트 모양이 나왔는데 LNF는 조금 늦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 쪽에서의 약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고 특히나 BW 같은 부분들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최근에 오늘 녹화하는 날이 2월 4일인데요. 어제 2월 3일 날 아래꼬리 길게 다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사실 악성 루머가 좀 없잖아 있었어요. 어제 이제 뭐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악성 루머가 좀 나왔는데 그걸 다 이기고 아래꼬리를 좀 길게 달았거든요. LNF도 마찬가지로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어서요. 1년선 부근 검정색 라인이거든요. 1년선 부근에서 모아가는 전략. 지금 이 자리보다는 좀 더 내려오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LNF를 모아간다라고 하는 부분들 사실 지금 모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저는 2분기 정도에 LNF를 좀 모아갔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올해 3분기에 LFP의 양산 시작이 되는 게 3분기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1분기는 보다는 한 2분기 정도가 매수하는 그런 가장 적기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폭발적인 상승기 이후 가격 조정이 길어졌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2차전지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나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고려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고 셀업체, 소재업체, 장비업체 중 어디에 비중을 두는 것이 유리할까요? 현재 가장 고려해야 될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원가 경쟁력하고 공정의 혁신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얼마나 많이 만드냐가 정말 중요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얼마나 싸고 효율적으로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최근에 테슬라가 성공시킨 건식 전국 공정 같은 경우에 배터리 가격을 킬로와트 시당 80달러 이하로 떨어뜨리는 신호탄이거든요. 이제 단순히 K배터리라고 하는 이름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IRA를 완벽히 통과하면서 공정혁신에 따른 어떤 파트너로 참여해서 테슬라의 직납을 따낼 수 있는 체력을 갖췄는지가 신규 진입의 최우선 기준이 됐으니까요. 두 번째는 2026년 현재 비중 순위는 소재, 셀, 장비 순으로 소재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셀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장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재 업체는 비중을 한 50% 가져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술 변화의 최대 수혜주의니까요. 왜 그러냐면 건식 전극 공정 같은 제조 방식이 변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의 성질도 당연히 변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울트라 하이니켈 NCMA 양극재하고 실리콘 음극재처럼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은, 예를 들면 LNF 같은 기업은 테슬라 같은 완성차 업체하고 직접 손잡으면 갑의 위치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인트는 중간 마진을 떼지 않고 직납 비중이 높은 소재를 고르는 게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중간에 있는 셀 업체는 비중을 한 30% 정도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이유를 설명하면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대형 셀 업체들은 이미 북미 쪽에서의 합작 법인을 통해서 거대한 성벽을 쌓았거든요.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이 다시 가팔라지는 2026년 가장 안정적인 실적 회복을 줄 기업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는 단순히 제조업을 넘어서 자체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지, 여기가 포인트여서 이런 부분들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장비 쪽이죠. 비중은 한 10%, 15% 전략으로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대규모 증설이 일단락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이제는 단순 설비가 아니라 건식 공정 전용 장비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같은 공정 효율화를 돕는 특수 장비사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보유자라고 하면 지금은 던질 때 당연히 아니죠. 2025년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하고 건식 공정 상용화는 이제 막 시작된 랠리의 신호탄입니다. 시장의 일시적인 노이즈라든지 또는 악성 루머에 속아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진입자다라고 하면 가격 조정이 올 때마다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야 되고요. 2026년은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역전이 되는 원년입니다. 대중화 시대의 어떤 최대 수혜주는 결국 가장 싸고 효율적인 배터리 기술을 가진 생태계에 진입한 기업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 1월 30일 특강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신청해 주신 분들이요, 기존에 보셨던 분들의 2배가량 늘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시고 계신데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종목을 통해서 또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데 정말 감명받았다. 종목으로도 수익도 많이 봤다. 근데 이런 게 정말 이런 강의가 무료라고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계속해서 무료 강의를 해드릴게요. 다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신청을 해주실 때 있어서 주목하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번 2월 10일 날도 특강이 있는데 2월 10일 저녁 6시 2월 10일 저녁 6시 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6시 이후에 2월 10일 저녁 6시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33,000원 받겠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리 신청을 하셔서 33,000원 내고 들으면 좀 아깝잖아요. 미리 신청하셔서 제가 시황 또는 섹터에 대한 전략 또 암호화폐에 대한 전략 충분히 잡아드리니까요. 이걸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5,000 달성 이후 정부가 코스닥 3,000 프로젝트를 내걸었는데요. 가능하리라 보시나요? 좀 딜레마인데 이제 제가 딜레마라고 하는 건 3천 이거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요즘 이제 코스닥 시장 처음에는 3천만 제시했다가 뭐 인덱스 수급 들어와 가지고 확 들었다 한번 뭐 흔들었었는데 오늘 나온 얘기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퇴출과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체질 개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지수가 얼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질 개선을 해나가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 그게 일단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그렇게 편안한 구간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코스닥은 말 그대로 투자이면서 약간 리스키한 쪽 영역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성공하는 경우에는 크게 수익이 나야겠지만 또 안 되는 경우는 퇴출도 좀 쉽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안 돼서 문제였었던 거고요. 그걸 진행을 같이 하면서 한다고 하면은 뭐 얼마 목표를 두는 것보다는 어쨌든 체질 개선을 해가면서 간다고 그러면은 코스닥도 역시 지금보다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정부가 뭐 연기금 운용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코스닥을 몇 프로가 됐든지 간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집어넣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리미엄도 일정 부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 시총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려면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같이 상승을 좀 해줘야겠네요.
사실은 이제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바이오텍도 많잖아요. 휴머노이드 업체도 많잖아요. 거기서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을 계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상장할 때 이제 소위 말해서 향후 3년간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제 전망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진 기술인에 대한 거라든지 어떤 포텐셜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상장하고 나면은 그거 잊혀져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상장이 목적이고 상장하고 나서는 그게 그냥 어떻게든 말든 뭐 시장에서도 관심이 없고, 근데 그거 감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짓말해서 상장된 거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짜 알짜 회사들이 제대로 상장이 돼가지고 커가는 어떤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상장을 목적으로 해서 만약에 이렇게 꾸며놓고 포장을 해가지고 상장을 시켜놓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제 보여주는 게 없다라고 그러면, 그런데 그냥 살아남아가지고 계속 코스닥 시장에 있으면 이게 고인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진입이 쉬우면, 또는 진입을 만들어 놨을 때 조건이 있다면은 그 조건에 대한 부분을 감시해주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밸류에이션 가지고 사실 코스닥을 단순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분명하고요. 코스닥에 삼성전자가 없는데 어떻게 코스피 밸류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코스닥은 어쨌든 벤처기업 성향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제시했었던 방향성, 여기에 대한 평가가 같이 수반이 되면서 이게 주가라는 것도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그 방향성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 평가 받은 거 그 성과가 나와야겠죠. 라이센스 아웃이 됐든 간에 신약 개발이 됐든 어떤 식이든 평가가 당연히 나와야 될 거고, 휴머노이드라고 한다면은 관련돼 있는 부품 회사라고 하면 부품을 만들었어, 우리 이런 거 할 줄 알아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성과를 내야겠죠. 그런 게 없이 그냥 만들어 놓고 우리 할 줄 아는데 해놓고 나서 어디 있는데 하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이제 고인물이 돼버리는 상황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보면은 바이오, 2차전지, 그 다음에 소부장, 휴머노이드 이렇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도 분명히 보여주는 게 있을 거고, 보여주는 거 없이 그냥 그러는 게 있을 거고, 노이즈만 있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가려가면은 결국 잘 되는 회사들 중심으로 커가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가치는 좀 평가받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합니다. 최근 이제 코스닥 활성화에 이어서 2차전지 주들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1차전지의 상승 요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차전지 상승했던 요인은 우선 최근에 상승했었던 거는 ETF 효과가 큽니다. 코스닥 활성화 방안 얘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코스닥 인덱스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요.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분야에 당연히 바이오도 있지만은 2차전지가 당연히 있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ESS 기대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는 크게 반응은 안 줬었는데, 갑자기 휴머노이드에도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2차전지들이 불을 뿜었죠. 그러면 2차전지 주식을 뭘 사야 돼가 아니라 그냥 인덱스로 사버리니까 2차전지 섹터 주식들이 딱 다 올라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던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올라가면 또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공매도가 가장 많았던 종목이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잖아요. 그러면 공매도 청산이 또 같이 일어나게 되니까 또 오버슈팅이 같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좀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2차전지가 실적 가지고 움직였냐, 실적 가지고 움직인 건 아니고요. 그런 재반 여건들, 그 다음에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이제 뭐 휴머노이드하고 특히 연결이 되면서 ETF 투자 2차전지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코스닥 쪽으로 인덱스 투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같이 맞물려가지고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미국 기업들에게 배터리 자국 생산 안 하면 다 망한다 하고 경고를 했었는데요. 이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국내 배터리들에는 어떤 호재로 작용할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일론 머스크 얘기를 이제 틀린 얘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자기네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생산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깨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미국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배터리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 내 배터리 인프라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자기네들이 뭐 협박을 했든 아니면 돈 준다고 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가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은 자기 자랑,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 배터리가 지금 당장에는 뭐 전기차 캐즘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자, 앞서서 우리가 AI 확산에 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배터리는 다 필수잖아요.
자, 전기차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도 배터리가 다 필요한 거고요. 그 외에 뭐 소위 말해가지고 요즘 ESS 같은 경우도 이제 전력난 때문에라도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만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좀 투자를 좀 확대해라.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네들한테 많이 서포팅을 좀 해달라. 그런 것도 간접적으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하고 협업 가능성을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기왕 얘기할 거면은 한국 기업들하고 손을 잡든 뭐라든 좀 하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꼭 저런 식으로 말해놓고 말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에 투자해서 과잉 투자 논란도 있고 좀 어려운 구간 지나고 있지만은 결국 배터리는 핵심 산업 중에 하나인 건 맞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기업들이 좀 자기들 체질 개선해가면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재무적 여력도 좀 필요하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이 또 시장을 뜨겁게 만들고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계획이 증시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전기차보다는 휴머노이드 쪽에서 먼저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작으니까 사이즈가 큰 것보다는 작은 쪽에서 먼저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래서 휴머노이드 이슈하고 맞물려서 보면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휴머노이드 관련해 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를 삼성 SDI하고 같이 지금 협업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LG 엔소라고 이제 전고체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협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지금 휴머노이드 쪽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나온 자료를 보니까 28년 기준으로 했을 때 배터리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차지하는 게 0.5%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기대감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고체 배터리를 작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상용화되고 성공이 되면은 규모를 좀 키워가면서 사이즈를 키워가면은 결국 그 전고체 배터리가 자동차용으로도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자동차용으로 양산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기술적으로 얼마만큼 진보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자재 가격, 뭐 리튬이나 철강 쪽 가격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포스코홀딩스의 향후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목표 주가들을 조금씩은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난번 실적 발표하고 나서요, 철강 감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감산을 한다는 얘기는 가격과 관련된 부분에 부담을 좀 덜어내고 싶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저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게, 작년에는 이제 건설사가 사고 쳐가지고 적자 크게 난 거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이런 쪽에서 실적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기저효과가 좀 나올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리튬 관련해서 리튬 가격 자체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요. 아마 양산해가지고 뭐 수익으로 연결되는 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가동을 1년 내에 아마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어쨌든 가동을 앞둔 상태에서 센티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그 정도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여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민간 기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저 PBR주들 주가 누르기 방지법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 부양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푸시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 PBR 0. 지금 한 4배 내외일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자체가 어쨌든 방향을 좀 잡고 움직인다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크게 빠지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일단 바닥을 다져가면서 모양을 좀 갖추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모두 각자의 성장 동력을 찾아 주가를 끌어올린 반면에 LG그룹은 좀 비교적 부진한 모습입니다. LG그룹의 부진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거는 표로 그냥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LG그룹은 배터리를 성장 산업으로 놓고 거기에 집중 투자를 했는데 배터리 쪽이 전기차 캐즘을 만나면서 되게 어려워졌죠. 그 와중에 또 이 화학 쪽, 이쪽은 NC 쪽 이런 쪽은 특히 가동률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지금 구조조정이 지금 뭐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있고, 그러니까 그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우려고 했었던 배터리가 저렇게 얻어맞으니까 사실 그럼 다른 쪽이 멀쩡해야 되는데, 가전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소비재가 경기 이슈라든지 수요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돌아서고 있는 그림은 아닌 것 같고, 또 LG전자 같은 경우는 전장 쪽 비즈니스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이쪽도 지금 생각보다 이익이 별로 나오질 않는 그림이에요. 그림이 자체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린 데다가 또 LG 하면은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근근히 유지되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이제 확 살아나는 또는 성장 이런 쪽 개념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묶여 있다 보니까 그룹 자체가 뭔가 확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더 빠질 거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는 뭐 그룹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렇지만은 뭔가 좀 구조조정 내지는 어떤 변화의 필요성은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이거 투자했는데 정체가 됐으니까 그냥 잘 될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쪽보다는 뭔가를 좀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계속 좀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LG그룹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 그래도 뭐 답답한 흐름이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G엔솔이 최근에 1조 원대 수주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주가의 영향은 어떤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솔이 1조짜리 수주해가지고 주가의 퍼포먼스가 크게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회사 사이즈가 크니까 그리고 또 요즘은 엔솔 같은 경우도 이제 숫자가 크게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조금 어려운 구간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소디움 쪽 배터리 양산 계획을 얘기하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는 이미 뭐 개발을 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양산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뒤늦게라도 이쪽을 통해 가지고 LG엔솔이 소디움을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은 기존의 LFP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NCM 그 다음에 이제 소디움 배터리까지 다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다원화를 시킬 수 있다는 측면. 그 다음에 이제 탈중국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기술적으로 필요로 하는 배터리를 갖다가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엔솔이나 2차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이제 캐즘 문제 때문에 가동률도 좀 떨어져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주를 하는 것 자체는 의미는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펀더멘탈을 뭐 뒤집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그 2차전지주들이 지난 한 3년 동안 정말 힘들었다가 댓글들 반응 보면 이제야 본전 왔다, 이제 무슨 날 올 것 같다 이런 댓글들 많은데 그분들이 뭐 지금 팔거나 하기보다는 지금 좀 홀딩해 나가시는 게 좀 괜찮을까요? 성향 차이고요. 지금까지 견디신 분들한테 지금 와서 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같아요. 지속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은 전제를 둔 겁니다. 지속 가능성이 있는 기업. 그건 재무적인 부분이나 기술 경쟁력이나 가지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경제엄타 출연하면서 주로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조방원전이었었고 현대차 그룹도 얘기했었고요. 뭐 반도체야 뭐 나중에 뒤늦게 뭐 그랬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 다 지금 이렇게 주가 상승을 크게 하고 좀 지나가는 단계에서 이제 와서 2차전지 지금이라도 팔고 뭐 하라 그러면 그게 쉽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지금 몇 년을 왔으면은 아실 거 아니에요. 몇 년을 갖고 있었는데 회사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판단하셔가지고 지금부터는 뭐 가지고 견디시든 아니면 일부 또 올인하신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올인 투자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원래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만 굳이 안 팔겠다는데 지금 와서 파시라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